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기업들이 사람들을 자르고 있어요. 그죠?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자, 그게 조금 순화된 용어는 희망퇴직이죠. 자, 그런데 이 IMF 때와 지금은 이 구조조정 양상이 틀려요. IMF 때는 그냥 회사가 부실하면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부실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자르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자른다. 최고 실적을 내는 기아자동차도 희망퇴직을 받는다. 자,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살 얼음판인 것 같아. 그죠? 저야, 어렸을 때부터 이미 회사를 뛰쳐나와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왔죠. 저도 IMF 때 나온 거죠. 다니면 다닐 수도 있었는데,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프리랜서가 된 거죠. 그때부터. 자, 그런데, 한 40대 중반 40대에서 40대 중반, 또는 30대 중반, 잘 다니고 있는데, 50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잘라도, 그만큼 했으면 됐다, 하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40대 초반 중반에 회사에서 나오면 깝깝해요. 가장 능력치가 좋을 때고, 그리고 자존감이 제일 셀 때인데, 비슷한 레벨의 회사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자르는데 저쪽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겠죠. 나오면은 그때 아이들이 가정적으로는, 가정 경제적으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죠? 애들 초등학교 다니고 또는 중학교 다니고 올 텐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죠?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새로 자격증을 따서,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1년, 또는 2년까지 걸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먹고 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기존에 벌던 수입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낮춰가지고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나는 화이트 칼라였는데 블루 칼라로 갈 수도 없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자, 요즘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사회적 파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오겠죠, 그죠? 나오는데, 자, 보시죠. 지금 재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구조조정 회사가 KT예요. KT는 한 4분의 1 정도 구조조정을 해요. 뒤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KT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유사하게 될 수 있어요. 저기가 저렇게 해서 4분의 1을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잘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KT 따라하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요즘 KT가 옛날의 KT가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KT는 거의 기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만큼 주식을 KT를 다 샀어요. 그 30%가 한도인지 50%가 한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한도 99% 샀어요. 더 풀어주면 더 사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KT는. 그런데다가, 또 구조조정까지 잘하고 있어. 그죠? 거기다가 또 AI를 탑재해.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매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배당도 잘 줘. 올해 지금 현재 가격에서 4% 주니까, 저도 몇 주 좀 사봤거든요. 모양새가 좋아서. 근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주식이. 한 12주 정도 사봤어요. 이제 좋으면 계속 사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이 돼. 비용이 절감이 되면 영업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도 움직임이 좋아. 외국인들이 좋아해. 그러면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아웃소싱하고 자를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AI, 그리고 사무자동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AI 때문에. 자, AI가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일런트 킬러라는 거야. 이 침묵의 암살자.
언제 어느 때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사일런트 킬러라는 거예요. KT 같은 데는 이 뭐 전형적인 AI 기업이 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르고 또는 아웃소싱해서 회사를 단단한 구조로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회사가 강해져요. 위기에. 회사가 조금 불황이 된다. 그죠? 불황이 된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회사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슬림화 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이 다른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게 주식으로서는 상장 주식으로서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외부 투자자가 보기에는 야, 사람 인건비를 줄여. 그죠? 인건비를 줄여. 그리고 나가는 고정 비용이 적어. 그리고 그 나머지 비용을 투자 비용으로 넣겠다. AI로 넣겠다. 그러면 매력이 있죠. 그래서 KT가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주가가. 제가 주가까지는 주식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다른 기업도 세게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KT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면 4분의 1을 아웃소싱 시킨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노조에서 강한 반발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까지 올라가고 야당한테 또 달려가고 그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KT가 또 가야 될 일이야. 왜냐면 말 그대로 KT는 지금 AI 쪽에 엄청난 투자 비용을 들어가서 입지를 단단히 확고히 세워야 되는데 그런 기로의 점에서 어떤 CEO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나머지 기업들 있죠. 삼성, LG, SK, 현대 이런 기업들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사람은 줄여도 된다. 다 경영기획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사람을 줄이고 고정비용을 줄여. 사람을 줄인다는 거는 인건비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사무실 비용 적게 나가죠.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줄여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술력에 투자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기업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요걸 읽으셔야 돼. 이 무서운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의 기업을 끌고 가는 기업을 혁신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어떤 인재를 많이 확보해서 인재는 고급 인재는 항상 확보하는 거지만 사람을 많이 확보해서 연구 인력이죠. 연구 인력. 연구원이죠. 그죠? 연구원. 예를 들어 연구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기술력을 높이는 게 회사의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 거야. 왜? AI가 하면 되니까. 연구 인력도 예를 들어 A급, B급, C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C급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AI가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커다란 구조조정의 코어에 코어. 여러분 이거 읽으셔야 돼. 이거 읽지 않고 준비 안 하시면 내가 왜 잘렸는지도 몰라. 나는 정말 포철, 기아, 그죠? 이런 회사. 포철, 기아, KT, SKT도 막 사람 잘랐잖아요. 야,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죠? 내가 왜 잘렸지? 그러면서 인생 방황하다가 술 먹다가 인생 쫑치실 수 있어. 이걸 아셔야 돼. 기업은 그래. 여러분, SKT도 사람을 많이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SKT는 돈을 잘 벌어. 근데 걔네들이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할까요? 모방을 했냐면 LG텔레콤을 모방한 거예요. LG텔레콤이 우리 SKT가 LG텔레콤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은데 LG텔레콤이 먼저 한 것 같아요. 구조조정.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회사 인원을 10,000명으로 줄였다. 그랬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한 12,000명 되는 거야. 예를 들어 SKT가. 야, 우리 너무 많잖아. 그죠? 그거에 비해서 LG텔레콤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야, 잘라. 희망퇴직 받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AI에 주력하라. 여러분,
AI에 주력한다는 것은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선점하는 거고 AI에 주력하면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AI 시장을 주도를 해야 선점을 해야 그 업계에서 1등이 돼야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그 신기술 쪽은 자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까요? 신경제 쪽에서 또 계속 구조조정 나오는 게 이 온라인 마켓. 그냥 여기 온라인 마켓은 1등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야. 이 온라인 마켓의 특징이 그래요. 1등 아니면 다 죽는다. 그죠? 쿠팡이 1등이잖아요. 쿠팡이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번가, G마켓 다 적자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을 잘라야죠. 한 100명 있었으면 한 70명이면 가지고 해. 그죠? 뭐 거기도 역시 AI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AI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자, 그 다음에 게임 회사. 뭐 당연히 이제 코딩이 필요 없어졌대잖아요. AI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람을 막 무차별하게 살벌하게 자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NC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줘서 내보내는 거죠. 자, 이런 패턴. 자, 그 다음에 구경제의 구조조정.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사양산업이야. 뭐 말이 필요 없죠. 그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는 산업들, 석유화학, 그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LG화학, LG 그다음에 LED, 그다음에 LCD, 요즘은 심지어 SDI 2차 전지까지 사람을 자르고 있어요. SK온, 그죠? 자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중국 시장이 이미 저가로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겨루는 거는 또 거기는 상시 구조 조정이야.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요즘 이런 구조 조정의 큰 흐름을 보면 지금은 IMF급 사람이에요. IMF의 특징이 뭐였냐면 구조 조정이었어요. 회사가 없어지는 거고 충격이 컸거든요. 우리 사회에 좀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당시에 IMF 때 회사에서 쫓겨나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진짜 할 일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IMF 때 회사 그만두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죠?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 공무원 시험. 그죠? 그나마 공무원 시험을 나이 제한을 없앴어요. 그때. 그나마 그때 공무원 되신 분들은 잘 된 거야. 그죠? 저도 공무원 시험 공부했으면 지금쯤 공무원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제 성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조조정이 달라졌다. 그죠? 달라졌다.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이 KT의 구조조정의 성공이 이제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KT같이 무차별하게 사람을 자르고 아웃소싱하고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에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옛날에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특히 많이 그렇게 했는데 IMF 때 삼성전자도 IMF 때 후들거렸어요. 자, 여기도 이 회사를 아웃소싱 시켰어요.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전자의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회사들 아웃소싱 시켰어요. 근데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아웃소싱의 강점은 뭐냐면 일단은 그냥 그 용역비만 주면 되는 거야. 외주만 주면 되는 거야. 외주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뭐 지들이 사람을 많이 뽑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이제 삼성의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삼성에서 분리해 나왔지만 먹고 살 거는 일거리만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일거리가 나중에는 만약에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 아니면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이제 없어져. 그러면 일거리를 못 주는 거예요. 그죠? 당장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웃소싱 하고. 근데 몇 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알 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아웃소싱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아웃소싱이 이 본사, 그죠?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매력적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일단 떨고, 그죠? 왜냐면 저 사람들 자를 수 없으니까 떨고다가 뭐 일이 있으니까 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비는 일단 절감돼. 하다가 그리고 외주니까 계속 이렇게 원가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지금 해외 영업 쪽에서 또 감원을 했고, 그리고 이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죠. 여기 임원도 438명으로 전체 뭐 440명, 38% 정도 이렇게 전체 인원의 임원의 전체 임원이 이제 438명인데 경쟁사가 SK 하이닉스보다 SK 하이닉스의 199명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임원들을 내보낼 계획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반도체 부분의 인사팀, 뭐 피플팀이라고 그러네요. 이 부장급들, 그죠? 삼성전자의 부장급들은 항상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대상들이에요. 여기서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가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흑자를 잘 내고 있는데도 잘라요. 자, 미래를 위해서 자른다. 자, LG는 뭐 말할 것도 없죠. LG 디스플레이 여기 뭐 완전히 맛이 가는 회사잖아요. 그죠? 뭐 중국한테 완전히 뭐 맛이 주도권을 뺏긴 회사니까 여기는 뭐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구조 조정하고 있고 임원들 자르고 여기는 뭐 공장 직원까지 내보내는 상황이니까 LG도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거대한 공룡들은 비대에서 고정 비용을 늘리면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급변하는 이 세상에 이 세계 경제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세계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빠르게 원가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 뭐랄까요? 영업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들 최근에 스타벅스 얘기 나오잖아요. 스타벅스가 아주 좋은 예 같아요. 여러분 스타벅스 얼마나 장사 잘 돼요. 그죠? 뭐 또 선호도가 압도적이잖아요. 그죠? 뭐 옆에 다른 거 있어도 다 스타벅스 가서 먹잖아요.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준대. 그건 뭐예요? 기업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그 안에 뭐 임원들 뭐 지들이 거기서 다 헤쳐먹으니까 그죠?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안에서 뭐 다 헤쳐먹고 그죠? 뭐 직원들 그 홀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바빠요. 그죠? 거기서 사람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야. 스타벅스도. 그리고 너무 매장을 많이 만들었고. 그죠? 그런 게 이제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존하지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30개월치 위로금을 준대요. 좋죠. 저 같으면 이거 받아가지고 당장 나오죠. 자, 잘 나가는 포철도 구조조정이다. 있죠. 여러분, 이 포철이 구조조정한다는 건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10년차 이상 장기 근로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그죠? 임원급여 최대 20%를 반납하고, 주식 보상제도, 스탑옵션도 폐지하고, 자, 이제 공룡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슬림하고 있어요. 자, 신세계 그룹도 2년차 이상부터 정규직 직원 대상으로 자 이렇게 희망퇴직 받고 있어요. 그죠? 이런 쑥닷컴 뭐 플랫폼들. 자, 편의점도 사람 자르고 있어요. 그죠? 이제 모든 분야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그죠? 편의점도 영업 손실이 나니까 자르고 있어요, 사람을. 자, 우리나라 유통 1위의 이마트도 영업 손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업 이익을 압도적인 그 유통업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업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죠? 아니 이마트가 돈을 못 벌면 누가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 벌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다.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옛날에 그냥 만들면 뭐 오픈하면 다 떼돈 벌었는데 대기업들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 자, 그게 왜 그래요? 그죠? 온라인 마켓, 그죠? 온라인 마켓이 생겨서 그래요. 옛날에는 온라인 마켓 없을 때는 다 이마트 달려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여기도 받고 있다. 자, 신경제 쪽에서는 SK온, 이 배터리 회사도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다.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자르고 있다. 그리고 위스키 업계, 그죠? 이 골든 블루, 여기도 이 창세 이래 처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심각해. 포인트는 KT죠. 자, KT의 인력 재배치를 다 주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도 KT처럼 하겠다. KT가 성공하면. 자, 여기가 얼마나 지금 살벌하게 가냐면 4분의 1을 웃도는 5,700명을 구조조정해요. 이거 사실 5,700명 내보낸다고 하면 이거 데모면 끝장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좀 잘하고 있나 본데 지난 6월 기준 기간제 근로까지 포함해서 이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19,370명을 거느린 공룡기업이에요. 19,370명인데 5,700명, 한 4분의 1을 자르고 아웃소싱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를 만들었냐면 KTOSP와 KTPNM.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보수, 수리 뭐 그런 회사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KT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보수하러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회사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LG는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LG 에어컨 수리할 때 LG 자회사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LG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외주 주는 거야. 알아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럼 LG 에어컨 업자들이 그 에어컨 수리 업체에서 오잖아요. 비싸게는 얼마나 비싸게 받는데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자, 이렇게 해서 희망퇴직을 해라 했더니 1124명, 184명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거야. 예상 인원보다 훨씬 신청을 안 한 거죠. 그죠? 안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몇 명이 와야 되냐면 OSP에는 3,400명이 와야 되고 P&M에는 380명이 와야 되는데 3분의 1 수준밖에 안 왔다. 자, 그래서 희망퇴직 마감일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안 가겠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영업직으로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영업직으로 발령내면 할 일이 없죠. 그죠? 이제 혹독한 고문을 하는 거죠. 정신적 고문을. 가란 얘기죠. 자, 이렇게 KT가 이 두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사람을 내보냈다. 자, 이제 다른 업체들도,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회사가 뭐냐면 AS와 통신선 설치. 그죠? 없어질 회사는 아니네요. 그러나 KT에 준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그러진 않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조직이 비대해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기업이 혁신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슬림화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유지보선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특별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기 안 가겠다. 그럼 4억 3천만 원 받고 퇴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괜찮겠네. 4억 3천만 원 받고 퇴직해서 다른 회사 가면 되죠. 기술이 있으면. 그죠? 다른 일 하면. 자, 둘 다 원하지 않는다. 그죠? 아웃소싱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일시금 다 받기 싫다. 그러면 영업 부분으로 가는 거다. 그죠? 그냥 인생 괴로워지는 거죠. 그죠? 자, KT의 이런 모습이 결국은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정말 큰 구조조정은 AI 발이에요. 사일런트 킬러. 자, 이게 이미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본 것도 AI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촉발됐고, 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이 사일런트 킬러.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구조조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죠?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빚내 가지고 집 샀는데 내 자리가 날라갔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냥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는 좋아질 일이 없어요. 그죠? 자,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